토트넘 운명의 매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 이제 다음 월요일 새벽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입중계 이제 진행할 네. 텐데 굉장히 지금 토트넘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unavailable players로 뛸 수 없는 네. 맨시티는 뛸 수 없는 선수들 11명으로 이렇게 좀 포메이션을 끌었는데 이게 지금 선발 나올 수 있는 선수들보다 세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골키퍼 뭐 화이트만이야 어차피 1, 2번 골키퍼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수비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립스, 로메로는 이제 여전히 징계 때문에 못 나오고 반더벤, 또 사르, 메디슨, 벤탄쿠르, 세세뇽, 공격 쪽에 솔로몬, 히샬리송, 페리시치 이렇게 굉장히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믿을 건 손흥민밖에 없다. 약간 좀 한국식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자면 그런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이탈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주말에 정말 아주 쾌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역전승을 하면서 네. 분위기가 많이 올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맨시티는 게다가 챔스에서도 네. 승리를 거둬서 그러니까 이게 챔스에서 승리를 거둬서 흐름이 좋다라는 걸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좀 그래도 약간 토트넘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땐 네. 우리는 유럽 대항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더 팔팔하겠거니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갖고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 좀 이탈자도 많은 상황이고 또 최근 흐름이 계속 연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경기 내용 자체도 지난 에스턴 빌라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좀 너무 안 좋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 부상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세 골이 모두 이게 업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번 맨시티전 때 손흥민 골 넣습니다. 네. 왜 그러냐 물어봐 주셔야죠. 이제 알아서 나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에스턴 빌라전 때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깼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 조합에 다이어를 뺐고요. 그렇죠. 로얄하고 벤 데이비스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려앉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진을 시키고 라인을 끌어올려서 상대의 역습, 스피드한 선수들을 좀 중앙에서 묶어버리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다이어를 쓰지 않은 건데 저는 맨시티전도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해서 근데 맨시티도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날 그 두 팀의 경기는 그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위아래로 꽉꽉 눌린 이 좁은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혼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격은 두 팀 모두 뒷공간 굉장히 광활하게 좀 많이 발생을 해 있는 뒷공간에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최소한 서너 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기록도 보면 맨시티 상대로 무려 7골 3도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없던 그 누누 감독 시절에도 정말 골을 넣었을 만큼 맨시티 공략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늘 그렇듯이 어떤 팀을 만나든 자기들의 축구를 바꾸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이게 맨시티가 라인을 좀 끌어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네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득점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주중 챔스도 보면 오펜다가 그 라인을 부수면서 그쵸. 그 맨시티를 그 니값대로 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라이프시한테 그렇게 이제 두 골 먹고 끌려갔었던 맨시티인데 오펜다가 또 보여준 거고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많이 털리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의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토트넘전에도 분명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골을 넣을 것이다. 다만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팀 지금 제 생각에는 다이어 이번 경기도 안 쓸 것 같아요. 어쨌든 라인을 끌어올려서 내려앉아가지고 상대에게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주기보다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중원에서 어떻게든 좀 혼전 양상으로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축구에는 솔직히 다이어가 맞진 않기 때문에 또 로얄 벤데이비스가 나올지는 좀 의문이지만 그런 패턴으로 갈 거여서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골이 날 수 있고 좀 아쉽게도 토트넘이 연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재밌는 경기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벤탄쿠르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호이비에르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경기 때도 호이비에르가 사실 벤탄쿠르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전진 패스 퀄리티라고 보는데 시도도 좀 비교적 적고요. 그렇죠. 호이비에르가 폼이 좋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그 공미 역할을 잘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좀 랜덤으로 나오는 거고
벤탄코르는 잡고 좀 바로 주는 성향이 있다면 호이비에르는 잡고 나서 이제 주기 때문에 그 템포가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라인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뛰기 시작을 했을 때 패스가 같이 이렇게 넘어줘야 되는데 그런 타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 미드필드 조합에 누가 나올지 또 그 선수의 컨디션이나 또 손흥민의 그 침투를 활용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지만 충분히 굉장히 좀 좋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라는 점은 이제 비수마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비수마가 들어가죠. 네. 지금 그 비수마하고 이렇게 되면은 호이비에르를 쓰려나? 아니, 비수마 또 호이- 쓰고 나오나? 비수마 호이비에르 로셀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약간 좀 변화를 주면서 누구냐 그 셉세비 자리에 로세소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로세소도 상당히 괜찮았고 근데 힐 같은 경우 좀 뭐 저희 그 입중계할 때도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친구가 경기를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막판에 그 약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자원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맨시티하고 경기할 때 내려앉아가지고 장근인 축구를 하기에는 토트넘이 그렇게 이렇게 버티는 축구에 능한 팀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려서 중원에서 어느 정도 싸움을 내고 선제골을 먼저 뽑아내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스트코그램도 공을 많이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근데 뭐 사실 이기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인 전력 차이입니다. 이미 뭐 빠진 선수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한낱 어떤 좀 한 가지 가능성을 갖고 기대를 가지면서 또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요. 이 시합까지 놓치게 되면 진짜 지금 이 챔스권에서도 사실상 거의 밀려날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토트넘에게 중요한 경기이면서 절망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4연패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계속 웅크리고 있으면 이 가드를 하고 있는 팔이 아마 다 부러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 이전에 했던 축구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지난 시즌 원정 가서 어시스트 2개. 요때 그냥 극적으로 해리케인이 극장골로 되겠던 경기죠, 이거. 90분 넘어서. 네. 네, 어디였어? 90분 넘어서 동점골을 내주고 90 플러스 5분에 클루스스키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아마 헤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쨌든 맨시티는 잡으려고 계속 들어오니까 공간이 계속 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상황들이 어쨌든 그 카운트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시합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로세소가 저는 지난 경기 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저도요. 네. 네. 뭐 벤탄쿠르도 좋은 선수고 빠지는 건 아쉽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지만 그 역할을 어쨌든 중원에서 상대적으로 좀 공격과 수비 역할을 나눈다고 한다면 로세소가 아무래도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의 존재가 충분히 맨시티에서는 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여지는 있지 않나. 저는 로셀소가 어쨌든 선발 투입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네. 호이비에르의 분발이 유달리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지난 경기도 보면 로셀소가 왼발잡이니까 네. 공격이 좀 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존슨이 볼을 잡는 장면이 거의 못 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호이비에르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풀어주는 패스의 공급들이 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흥민이 역습할 때 존슨이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에서 놓쳐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좀 확실히 그 메디슨을 비롯해서 공격진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에 비하면은 좀 퀄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 네, 좀 뭐 득점권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득점 기회가 얼마나 나올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기회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온다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맨시티 원정입니다. 이번 네. 그 월요일 새벽에 이쪽에 많이 보러 오시고요. 네. 입중계 때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